보통 돌봄이나 노후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딱 정형화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조용한 병실이나 휠체어, 아니면 누군가의 되게 묵묵한 시상 같은 거요. 맞아요. 아니면 막 고갈되어가는 복지 예산. 이런 약간 무겁고 낡은 흑백 사진 같은 느낌이 강하죠. 사실 고령화라는 현상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방적인 복지의 영역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죠. 사회 전체가 어떻게든 짊어지고 가야 할 거대한 비용이나 부담, 뭐 이렇게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흑백 사진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눈부신 최첨단 SS 영화이자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구하시는 학습자 성향의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보아할 자료는 바로 내일자, 그러니까 4월 26일 일요일에 발행될 따끈따끈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입니다. 이게 단순히 뻔한 복지나 요양제도를 소개하는 자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나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놀랍게도 전통 한의학이랑 글로벌 실버 이코노미가 맞물리면서 이 돌봄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는 혁명적인 청사진입니다. 와, 진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고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듣는 분들 모두에게 이 변화의 흐름을 읽는 건 필수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풀어보죠. 자료 말미에 등장하는 최근담의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아, 그 문장 좋죠. 네, 의사자는 일에 박각해서 이해득실을 꿰뚫어야 하고 임사자는 일의 한가운데서 이해득실을 잊어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주 절묘한 인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논하고 기획하는 사람, 즉 의사자는 철저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거시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차갑게 분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거시적인 관점에서요. 반면에 그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사람을 돌보는 임사자는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과 온기로 그 일을 대해야 하죠. 이해득실을 잊어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을 모두 가지고 자료를 들여다볼 겁니다. 현장의 치열함이라는 임사자의 마음과 거시적인 트렌드 분석이라는 의사자의 눈을 동시에 갖추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 바로 인공지능과 스마트 웨어러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돌봄 노동의 지위와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보통 기술이 발전하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터미네이터처럼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화성시의 스마트링 도입 사례가 아주 흥미롭게 등장합니다. 기존 스마트워치에서 반지 형태로 폼팩터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어요. 아, 스마트워치보다 반지가 훨씬 낫겠네요. 어르신들은 워치 차고 주무시는 거 되게 답답해 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스마트링은 몸에 착용했다는 거부감이 적은데도 24시간 내내 심박수, 혈중 산소 포화도, 수면 패턴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위기를 조기 차단하는 거죠. 와, 24시간이요? 사실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자녀가 하루 종일 옆에 있을 순 없잖아요. 용인 특례시의 사물 인터넷 돌봄 서비스인 용인원 사례도 나오던데. 네, 경기도 공무서럽에 선정된 사례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 공백, 예를 들면 새벽이나 주말 같은 가장 취약한 시간을 기술이 완벽하게 메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는 터미네이터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능력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아이언맨 수트가 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순 돌봄에서 데이터 분석과 케어 계획 설계자로 진화하는 시나리오죠. 의정부시의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도입 사례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쓰는 노동자에서 지식 기반의 케어 플래너로 직업 자체가 도약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어르신 곁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건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력하게 경고하죠. 재교육 과정이나 자격체계 개편 없이 그냥 기술만 덜렁 도입되면 생태계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요. 기기만 나눠주고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최첨단 인공지능이랑 스마트링 이야기하다가 제가 다음 파트에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아, 한의학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갑자기 전통 한의학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축으로 호명된다고요? 아니, 인공지능 시대에 너무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양 의학이 급성기 치료, 그러니까 종양을 떼어내거나 바이러스를 잡는 데 강하다면 네? 어르신들이 겪는 만성 통증, 기력 저하, 소화기 불편 같은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불편함에는 한의학이 훨씬 체감도가 높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아, 병원 가서 피 검사,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맞아요. 정상 수치라고 나오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신 거, 서양 의학의 빈틈을 한의학이 채우는 거군요. 네,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주시의 한의학 진료 서비스나 부산광역시의 전주기 한의사 주치의 모델이 있습니다. 난임부터 재택돌봄, 경로당 방문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죠. 확실히 방문 진료할 때 MRI 기계를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침이나 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치가 가능하니까 체감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죠. 수가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다른 의료 직군과의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표준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일상으로 촘촘하게 내려온 치매 예방의 최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내 완치에서 진행 지연으로 완전히 전환됐죠. 이제 치매는 걸리면 끝나는 병이 아니라 미리 막는 상태로 보는 겁니다. 데이터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뇌졸중이 심할수록 치매 위험이 최대 5대 높아지고 인지 노화가 2.6년이나 앞당겨진대요. 네, 그리고 낮 시간대의 잦은 졸음이 수십 년 뒤에 치매나 파킨슨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경고도 있죠. 다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데이터들입니다. 와, 수면 습관까지요? 듣고 계신 당신도 낮잠 너무 많이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하루 2, 3잔의 커피나 특정 채소가 혈압, 시력, 인지 기능을 잡아준다는 재밌는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상 속 예방책과 더불어 비약물 돌봄의 가능성도 크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대의 음악 중재 연구가 대표적이죠. 아, 음악 치료요? 그게 실제로 치매 지연에 효과가 있나요? 네, 충북 괴산군 보건소의 기억올림 쉼터나 경북 성운대의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진주시의 환자 맞춤형 돌봄까지 각자만의 방식으로 치매 예방 징검다리를 놓고 있네요. 치매를 막는 방파제를 지역사회가 다 같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기술과 데이터를 글로벌 관전에선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무거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건강 데이터. 과연 의학의 보물인가, 프라이버시의 무덤인가? 케어 유니스가 11개국 현황을 분석했는데 충격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아, 저도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2003년 영국 정부 바이오뱅크 데이터 유출 사태요. 네, 국가가 구축한 바이오뱅크 데이터 일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헐값에 거래된 사태죠. 인공지능 맞춤 치료제를 위해 고령층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가장 취약한 시기의 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 질병 예측 데이터가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글로벌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 불내성인데요. 침묵 불내성이요? 침묵을 못 견딘다는 건가요? 네, 현대인이 디지털 자극에 너무 중독돼서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노인층의 고립감과 인지자격 결핍을 엄청나게 심화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죠. 디지털로 24시간 연결되어 있는데 내면은 철저히 고립되는 역설이네요. 그럼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고령화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나 복지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장 산업인 실버 이코노미로 재정의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있죠. 인구 절벽의 위기를 아예 비즈니스 동력으로 뒤집어 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사례들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층 특화 데이터 보호 법제 정비. 둘째, 비약물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셋째, 실버 이코노미 산업 전략 수립입니다. 와, 정리가 싹 되네요. 김영래 편집장의 오늘의 트렌드 한 줄이 이 모든 걸 꿰어냅니다.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기술이 돌봄을 혁신하고 한의학이 새 축으로 합류하며 치매 예방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기술, 전통, 생활, 세 방향의 재설계.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내용이 왜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누구나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장 현실적인 미래 청사진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24시간 나를 지켜주는 스마트링과 인공지능 덕분에 신체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오래 사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데이터 유출 사태와 침묵 불례성이 경고하듯이 우리의 가장 내밀한 인지 데이터와 고독이라는 감정마저 상업적 시스템에 수동적으로 종속된다면 과연 수명의 연장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연장해 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묵직한 화두네요. 효율적이고 완벽한 돌봄 시스템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아날로그적 온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당신만의 답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완벽한 통제 속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는 법. 아까 오프닝에서 책은담 이야기했잖아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의사자의 냉철함도 중요하지만 결국 맞닿은 손을 잡는 임사자의 온기를 잃지면 안 된다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사람의 온도는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덧 봄이 무르익은 4월의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득실의 저울을 툭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가까운 이들과 온전하고 따뜻한 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는 김영래 편집장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